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도 양호한 플러스권을 보였습니다. 자,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 무효다라는 판결로 뉴욕 증시 반등하고 알터니가 빠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인사이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결정 하루 만에 관세 반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호 관세가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 예고도 이미 예견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실제로 보면 월가의 분위기는 정치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배후관은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건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주가는 올랐다라는 걸 평가가 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고했던 대로죠.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요. 그날 당일 곧 판다더니 바로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이미 또 서명을 했었습니다. 일반 관세 10% 부과했는데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또 10%도 아니고 또 15%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통의 행동 그런 것들이 여전히 다시 한번 반영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국가 기업들로도 그럼 그동안 냈던 관세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상호관세에서 부과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해 협상을 했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냐는 것인데 일단 베셋 재무장관은 이랬죠. 올해 내내 결국은 기존 수준의 관세가 계속 수입이 될 거다 하는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말 안 듣고 기업이면 기업, 국가면 국가별로 해서 이거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 옛날로 돌아내려온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또 딴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셋 장관의 얘기해 보면 관세 수입일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일단 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향후 150일 동안에 일단 임시의 15% 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의회에서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각서 무역 대표부에서 일단 비합리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각국에서 대응하는 것을 조사해서 부과한다는 이 기존에 여러분 기억에 슈퍼 301점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온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회라든가 유권자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결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150일 동안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것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1년 전과 지금 많이 다르죠. 1년 전에 수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 트럼프 대통령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 주가가 올랐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물론 불안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것도 뭐 일종의 타코 정도로 뭐 타코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이즈, 소음을 뚫고 결국 펀더멘탈의 중심이 된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이미 업데이트 해드린 그런 실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일부 업종은 눈높이가 약간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 2027년에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섹터 로테이션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되었건 글로벌 다각화에 대한 시각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여전히 좋지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좋죠. 우리나라도 좋고 우리나라 지난주에 보니 5,800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5,700, 800 가는데 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대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글로벌 마켓에서도 ETF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ETF에서 네. 전 세계보다 비중이 가장 큰 기억하시겠습니까? TSM이 1등입니다. 대만 반도체가요. 2등이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전 세계 주시장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들여오는 매수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지난 관세가 일단 당장은 예전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실제로 보면 주말에 보면 소매라든가 유통섹터 주식이 좀 올라간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룰루레몬이라든가 윌리엄스 소노마는 가구도 들어가고 가정용품 같은 것도 아시는 브랜드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장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요. 윌리엄스 소노마 이런 것도 올라갔고 타겟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4일 동안 수위에다가 좀 반등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단위로도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 반등 폭으로 보면 다우지수 0.3% 그리고 나스닥은 1.5%까지 올라갔는데요. S&P 500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월 둘째 주, 1월 9일 주 마감된 주를 이후에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주간 단위 반등에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S&P 500은 지금 사상 최고가에 불과 0.99%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거 올라갔고요.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S&P 500 동일 비주 지수는요. 올해 14번째 사상 최고가를 다시 직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미국 시장에 상관없지 어찌됐건 달러 같은 거였지 약간 또 반등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튼 금값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금값도 5,000달러 회복한 게 있겠고요. 역시 시장에서 가장 특징은 역시 이런 소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쪽인데요.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가 초강세가 이어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사상 최고까지 완전히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 장비의 전 세계 슈퍼 어른 ASML 아닙니까? ASML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로 가는 그런 모습. 사실 ASML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 장비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K-레이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가 내지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할 정도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강하다라는 것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이런 대법원의 관세 판결 소식에 또 일제히 또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저 구글, 알파벳 또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볼까요? 사상 최고 목표가도 등장을 했고요. 앞으로 이게 좀 4% 이상 급등 이후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요?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글을 포함해서 빅테크가 대부분이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지난주의 특징입니다. 물론 수축이 다 올라갔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딱 알파벳만 포함해서 딱 말씀드리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그런 연방 대법원에서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결국은 당장 어떻게 나중에 진행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서 약간 좀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빅테크 대부분들이 해외에서의 매출을 하고 있죠. 해외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관세, 예를 들어서 가장 입주가 되는 것은 1,335억 달러는 이미 낸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당장 돌려주라 이런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이건 다 웬만하면 결국은 우리를 보면 사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돌려내려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게 되면 돈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기업들이 또 뭘 하겠느냐. IT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투자를 또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빅텍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데나이브스의 주장인데 그건 뭐 소수의 주장이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알파벳은 지난 주말에 두 가지 정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5% 거의 4%가 플러스가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구글 제미나이의 3.1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3.1 뭐 엄청 자기네 말로 보면 뭐 속도가 뭐 수십 배 빠르고 뭐 좋아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직접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일단은 개발자 위주로만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핵심 추론 모델은 제미나이 3.1 프로를 공개했고요. 이 모델은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계산했고 벤치마크에서 이전 모델보다 2배 이상 뭐 수십 배까지 빨라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본다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동남아의 C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과의 전략적 제휴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AI 도구를 전자상거래든가 게임에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 협력 사업을 강화했다. 이런 두 가지가 굳이 또 호재로 반영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관세 판결로 전체적으로 빅텍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호재 인식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2 플러스 1의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3-4%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총 2위에서 시가총이 3위로 떨어졌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목표 주가는 대거 상향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목표 주가도 상향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보면 주가는 약간 재미없었지만 목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일종의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젠가 해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은 올해의 관심주라고 하는데 큰 틀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구글 알파벳의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또 관련해서 빅테크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한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CEO 발언에도 AI 투자 사이클 재평가가 될 텐데 좀 관전 포인트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요? 네. 엔비디아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 앞선 코너에도 그 방송에서 보셨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가 꾸준히 최근에 다시 상향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딱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보면 2-3년 동안의 주가의 급등 이후에 작년 3, 4분기 이후에 약간 쉬는 모습입니다. 그 쉬는 모습을 누가 갖고 갔냐? 결국은 그거를 조립하는 회사들이 더 갖고 갔죠. 메모리나 이런 것들 하는 회사. 그게 어디입니까? TSM이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D램 쪽에서의 랜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저기 가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어저께 독일에서도 얘기하고 유럽 계속하는 것이 결국 어떤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국가들에서의 국가적인 소위 AI에 대한 독립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30% 이상이 또 수익성이 좋아지고 매출이 급증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적 시각 뭐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다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로 보면 브로드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나 그런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로 확장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앞선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지수가 3대 지수 플러스 로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S&P 업이 동일 비중 지수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동일 비중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는 여러분들이 올해 크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주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양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을 쫓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 한두 주식을 찍어갖고 5배, 10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우, 나스닥, S&P, 러셀 이렇게 4대 지수를 우리가 주요하게 보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또 관심이 높아지는 게 S&P 500 동일 지수 올해 14번째 사상 찍고 가고요. 한두 종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산되고 있는 것이 올해 뉴욕 증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의 PPI 발표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그리고 24일부터 중국이 춘제 이후에 정상 재개되니까 또 중국 증시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급이 다른 우량주다. 이 땡땡땡은 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 어디가 보도를 했나요? 오늘 모건스탠에서 얘기하는 건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GE 아시지 않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사실 1990년대, 2000년대 직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배가 한 40대 쪽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경영학이나 이런 쪽에서 잭 웰치의 제너럴 일렉트릭 경영 이런 노하우 이런 것 책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론 머스크고 지금이야 무슨 다른 사람 팀 쿡 얘기하지만 1980년대 90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세상을 지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었다가 GE가 두세 개로 쪼개졌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분리되고 GE 버너바도 빠져나오고 거기다 GE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나오자면서 회사가 분사되면서 그런 구조조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GE 버너버가 두 개가 다 주가가 사상치 효과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그런 평가 일반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급이 다른 우량주다. 그런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갖고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425달러로 분석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425달러면 지난 금요일 날도 사상치 효과가 343달러였는데요. 여전히 현재 가격대보다도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자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중세 시대에 어떤 성이 있는데 성을 둘러싼 주위에 이제 물이 있죠, 물. 거기 또 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레이크라고 표현하고 도랑이 있는데 그거가 깊고 넓으면 적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그걸 예표하는 것이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걸 갖고 있는데 바로 GE 에어로스페이스 하는 건 뭐냐면 민간기면 민간기 그리고 전투기면 전투기에 소위 엔진을 사업합니다. 엔진에 거의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하고 있고 유럽도 있지만 결국 미국 쪽에서는 거의 독과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우량한 그런 경제적 해자가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그 펀더멘탈로 보면 시장이 놓치고 있는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인 창출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또 다른 논리의 GE 버너바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이런 걸 포함하면 결국 GE 에어로스페이스, GE 버너바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주가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평가였습니다. 급이 다른 우량주 땡땡땡에 들어갈 종목은 GE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이양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